황금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은 누구였을까요? 수년 동안 폭발적인 시청률과 팬덤을 자랑하며 콘텐츠 시장의 쥐뜯기로 군림했던 스포츠 예능 IP를 두고 모 회사 격인 거대 방송사가 오히려 팬들의 싸늘한 등 돌림에 직면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법적 논리의 정당성이 대중의 감정적 진정성 앞에 무참히 패배하는 현대 미디어의 가장 충격적인 단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JTBC가 브레이커스를 통해 야심차게 선보인 후속작이 원작의 아류작을 자처하는 유튜브 콘텐츠. 즉 불꽃야구와의 맞대결에서 처참히 무너진 배후에는 단순한 제작 역량의 문제가 아닌 시대를 읽지 못한 자멸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왜 JTBC가 명백한 패착에도 불구하고 검은 그림자처럼 이 사태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실체와 전략적 오판의 깊이를 파헤칩니다. 이번 사태가 스포츠 저널리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대 방송사가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핵심 동력인 신뢰 자본의 가치를 0으로 수렴시키는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JTBC는 명백한 법적 소유권을 등에 업고 불꽃야구를 향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허위 신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권리 행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며 그들은 진정성과 정당성이라는 비법률적 잣대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능동적인 감정 투자자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대로 팬들이 내뱉은 신고만 안 했어도 제 방은 봤다. 이젠 그냥 노클릭이다라는 말들은 단순히 콘텐츠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근본적인 감정적 거부가 폭발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콘텐츠의 도덕적 투명성이 시청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캐스팅의 화려함이나 경기력의 수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는 법적 정당성의 칼을 든 채 감정의 전장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경쟁자를 상처 입히기는커녕 스스로의 신뢰라는 방어막을 찢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법적, 도덕적 공세는 팬덤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사랑했던 IP를 왜 모 회사가 파괴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배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관만을 내세우며 소통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비즈니스 붕괴와 같습니다. 법의 논리가 감정의 논리를 짓밟았을 때 결국 시청자들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팬심을 철회함으로써 JTBC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기업 미디어가 뉴미디어 시대의 팬덤 심리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충격적인 지점은 승패가 단순히 야구 실력이나 포맷의 유사성에서 갈린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접하는 퍼널 설계라는 구조적 함수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JTBC의 최강야구 브레이커스는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시청료, 앱 설치, 복잡한 편성 시간을 맞춰야 하는 3중 진입 장벽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엄청난 마찰력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모델입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유튜브 알림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라이브 현장에 입장할 수 있는 무마찰 번호를 구현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적 차이가 결국 시청자의 선택을 갈랐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진입 장벽을 넘은 이후의 감정 몰입 루프 설계 실패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입장과 동시에 라이브 채팅, 실시간 밈 생성, 감정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함께 살아내는 참여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를 단순히 보는 이가 아닌 이야기의 공동 창작자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브레이커스는 정통 중계톤, 스테이크가 부재한 컵 대회 설정, 그리고 졌는데 뭐가 달라지지? 상대팀은 왜 진심으로 뛰어야 하지? 와 같은 시청자의 근본적인 몰입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콘텐츠에 감정을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이는 미디어가 콘텐츠를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경험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하는 21세기 콘텐츠 설계의 기본 원칙을 JTBC가 철저히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실로 충격적인 구조적 실패입니다. 콘텐츠
콘텐츠의 품질이 아무리 높아도 접근성과 참여성이 떨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스포츠 예능의 생명력이 스코어가 아닌 스토리에서 비롯된다는 명제를 JTBC는 뼈저리게 놓쳤습니다. 최강야구 브레이커스는 전직 국대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경기력을 기록으로 남겼을지언정 시청자의 가슴에 기억으로 새겨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예능이 야구를 재해석할 때 필수적인 감정의 동기와 선택의 대가를 설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규칙의 게임이지만 야구 예능은 왜 이 선수가 지금 이 순간 이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 라는 감정적 명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브레이커스는 복귀라는 서사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귀가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그 복귀에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누구를 위해 뛰는 것인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화면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트의 맥락, 교체의 배경, 희생 플라이의 각오 등 모든 중요한 순간이 그저 기록의 나열로만 지나갔을 뿐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하고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정점의 순간 설계가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불꽃야구에서 박용택 선수의 희생 플라이가 단순한 타점이 아닌 캡틴의 품격이라는 밈으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플레이의 맥락, 명분, 그리고 감정이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JTBC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그 실력이 이야기로 전환되는 마법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에 이유 있는 선택이 사라지자 시청자들은 본인들이 뭘 느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프로야구 3군 중계처럼 느껴지는 치명적인 작시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현대 미디어에서 콘텐츠의 진정한 성공은 본방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요소는 JTBC가 콘텐츠의 수명과 팬덤을 재생산하는 핵심 동력인 2차 감정 루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방송이 끝나고 진짜 시작된다는 명제는 시청자가 클립, 짤, 커뮤니티 회자를 통해 감정을 복습하고 공유하며 다음 시청을 위한 재입장 트리거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꽃야구는 이 루프를 완벽하게 설계하여 방송 중 실시간 반응을 클립으로 만들고 T15분, T3시간, T24시간 단위로 숏폼, 리캡, 후일담을 밀도 있게 쏟아냈습니다. 이 결과 콘텐츠는 24시간 내내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남아 팬덤을 응집시켰습니다. 그러나 브레이커스는 경기가 끝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평면적이었고 SNS에서 오늘의 명장면, 다시 보고 싶은 30초 같은 자발적인 공유 클립이나 밈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JTBC가 감정의 정점을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생 플라이가 터져도 감정의 리듬이 폭발하지 않았고 벤치의 리액션이나 슬로모션 연출이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게 만드는 한 컷의 부재는 콘텐츠가 시청자의 기억 속에서 휘발되어 다음 회차를 기다릴 이유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공유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JTBC의 전략적 무감각은 현대 팬덤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운이 남지 않는 콘텐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시장의 룰 앞에서 브레이커스는 스스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황금 거위를 잃고 명백한 패배를 인정해야 할 순간에도 JTBC가 왜 불꽃야구에 대한 공세와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파헤치는 것은 이번 사태의 5번째이자 가장 어두운 충격입니다. 그 숨겨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직의 경직성과 전략적 자존심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대로 불꽃야구가 장시원 PD를 중심으로 한 고정팀의 암묵지와 공통 리듬 위에서 성공한 반면 브레이커스는 감독, 코치, 제작진이 바뀌며 엔진룸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시청자들이 감정이 어색하다, 벤치와 해설이 따로 논다고 느낀 것은 조직 역량의 단절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JTBC가 놓아줄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서
유튜브 아류작에 굴복하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여기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통한 IP 확보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력한 파벌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리를 위한 다음 공격이 아닌 이미 벌어진 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손절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공격을 지속하는 순간마다 신뢰를 잃고 자폭하는 악순환은 결국 법적 정당성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핵심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JTBC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불꽃 야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작권 공세를 중단하고 브레이커스의 룰과 감정 설계를 근본적으로 리디자인하며 스스로 솔직한 태도와 진정성 있는 전환을 보여주는 조직으로 리빌딩하는 것만이 팬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집착은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며, 이 검은 그림자는 JTBC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팬들은 완벽한 브랜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솔직한 모습입니다.